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TPGY와 합병을 할 예정인 EVBox라는 기업에 대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TPGY라는 스펙 회사가 EVBox라는 회사를 합병해서 우회적 상장을 하겠다는 기사가 12월 10일 날 났고요. 그 기사가 나자마자 이렇게 110.6%만큼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합병의 대상이자 상장의 대상인 EVBox가 어떤 기업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커뮤니티에 공유를 드려서 안전하고 장기적인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많이 요청받는 종목을 중심으로 자료 수립을 하여서 영상으로 화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EVBox라는 회사는 어떤 제품을 만들까요? 실용적이고 사용하기 쉬우며 스마트 모듈러 기술에 기반하고 있는 EVBox라면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것은 매우 쉬워집니다. EVBox의 확장 편의성이 있고요. 모듈 형태의 디자인은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서 장소를 불문하고 설치 및 정비를 매우 쉽게 만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전기자동차를 운전하고 싶어합니다. 자신의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고 아주 편안하게 핸드폰을 통해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주차를 한 상태에서 말이죠. 단 한 가지의 타입의 EVBox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다양한 장소에서 충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구성하고 있고요. 이러한 제품들은 소프트웨어에 연결되어 있어 얼마나 많은 전기차들이 충전되고 있는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EVBox가 보다 많은 전기자동차를 충전함으로써 세계는 더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EVBox는 전기차를 충전하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EVBox는 다음과 같이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EVBox AC, 그리고 DC용 차징 스테이션, 차징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서포트 및 서비스하는 것으로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들은 사용하는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EVBox LB는 AC 제품으로서 집에서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때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3가지 제품, EVBox 비즈니스 라인, 퍼블릭 라인, 그리고 아이콘은 상업 용도의 제품으로서 A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AC 형태의 차징 스테이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집이라던가 직장, 숙박업소, 그리고 공용 주차장과 같은 곳에 설치되는데,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받을 때 전기의 형태가 AC고요. 대부분의 전기자동차 내부에 AC를 DC로 바꿔줄 수 있는 컨버터가 있습니다. 컨버터가 필요한 이유는 자동차 내부에 있는 배터리는 DC 형태의 전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충전하는 데 제법 시간이 걸리고요. 오랫동안 자동차를 주차해놔야 하는 장소인 집이라던가 직장, 숙박업소 및 공용 주차장과 같은 곳에 AC 형태의 차징 스테이션이 설치되는 것입니다. 반면 EVBox의 트로닉 50, 트로닉 100, 그리고 울트라 트로닉과 같은 경우는 DC 형태의 충전소인데, AC 차징 스테이션과는 달리 이러한 차징 스테이션 내부에 컨버터가 따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컨버터를 지나 배터리로 가지 않고요. 바로 배터리로 전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AC의 경우는 보통 4시간에서 8시간 동안 충전을 해야 하나, DC의 경우는 5분에서 30분까지 충전 속도가 매우 빨라 주유소라던가 고속도로 근처에 설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DC 차징 스테이션의 경우는 AC 차징 스테이션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EVBox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객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Fleet, Parking and Transport 분야의 회사부터 Automotive인 자동차 회사들까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와 같이 실제로 이러한 자동차 회사들이 충전 가능한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VBox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매우 많은 브랜드의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를 누르고요. 해당 자동차의 모델을 누르면은 어떠한 종류의 EVBox 충전 시설이 이 해당 모델에 가장 적합한지가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EVBox 1 Phase 32A가 나오네요. 그리고 테슬라를 예로 들자면은 모델 X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델과 가장 알맞은 EVBox 제품이 추천돼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EVBox가 어떠한 종류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았으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개의 차징 포트들이 출고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28,516개의 차징 포트를 시작으로 2020년 year to date 10월 기준으로
총 19만 307개의 차징 포트가 출고되었습니다. 2015년과 비교를 했을 때 단 5년 만에 8배 성장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어느 정도의 차징 포트들이 출고될지를 알아봤는데요. 2020년에는 9만 5천 개의 차징 포트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43만 개의 차징 포트들이 출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65%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매출액을 보시면은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앤 서비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초기 단계에서 하드웨어가 대부분의 수익을 차지하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커진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판매되는 폴트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서 하드웨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 또한 많아지고요. 하드웨어 판매가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의 수익 또한 높아져 연평균 74%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출액을 지정학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V박스의 대부분의 차징 포트들은 유럽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북아메리카 쪽의 시장을 점유해 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로스 마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로스 마진은 매출액 대비 몇 퍼센트의 그로스 프로핏이 나온지를 보여주는 지수이고요. 이 그로스 프로핏은 매출액 빼기 원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로스 마진은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34%, 23%, 그리고 24% 정도였다가 2021년에는 32%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38%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를 얻게 되고 이로 인해서 원가 비용이 줄어들고 원가 비용이 줄어들면은 그로스 프로핏이 높아지고 매출액 대비 그로스 프로핏인 그로스 마진은 자연스럽게 상승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과 그로스 마진을 보았으니 이번에는 에비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비타는 참고로 순수익에서 감가상각, 세금과 같이 영업비용과는 관계없는 부분을 다시 합산함으로써 기업의 고유의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만을 보는 부분입니다. 그로스 프로핏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나오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그로스 마진을 봤을 때 아직 매출 원가가 매출액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로스 프로핏에서 영업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는데요. Operating Expenses는 참고로 SG&A라고 해서 인건비와 R&D의 비용이 주를 이룹니다. 회사에서 제공해준 자료에 의하면은 SG&A 및 R&D의 비용이 상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선 영업비용이 해가 지남에 따라서 상승해준 이유가 인건비가 아닌 R&D의 비용이 원인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에비타를 보시면요. 2021년에는 80밀리언 유로, 2022년에는 45밀리언 유로, 그리고 2023년에는 2밀리언 유로로 처음으로 2023년에 에비타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할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이자 그리고 세금을 덧셈 뺄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에 따라 회사가 성장해준다면 2024년에 흑자 전환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캐피탈 익스펜디처라고 해서 회사의 예산에 대해서 또한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2021년의 예산은 26밀리언 유로로 미국에서 생산 공장, IT 인프라, 그리고 새로운 장비를 만들 수 있는 라인을 만들 예정이라 다음과 같이 예산이 측정되었다고 여기 아래 2번에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회사가 꾸준히 발전하기 위해 들어가는 예산으로 건전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이 기업은 향후 3년에서 4년 동안은 적자를 볼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적어도 상장하기 전부터 이렇게 매출액을 내고 있다는 것 자체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몇몇의 스펙줄을 분석했을 때 상장이 되기도 전에 많은 회사들이 매출액 제로였다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보았으니 이번에는 회사의 밸런스시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의 밸런스시트과 합병을 할 때 재무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회사는 44.7밀리언 유로의 캐시를 갖고 있습니다. Account Receivable 같은 경우는 28.3밀리언 유로로 12개월 이내의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되겠고요. 그만큼 사업을 잘 이어나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부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ccount Payable은 12개월 이내에 거래처를 대상으로 내야 하는 부채이고요. 약 19.7밀리언 유로입니다. 그 다음에는 Long Term Debt가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은행에다가 나눠서 갚아야 하는 부채로 0.6밀리언 유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지금 갖고 있는 현금으로 부채를 전부 다 탕감을 해도 현금이 남아 돌기 때문에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건전한 재무 상황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프로포마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합병을 할 때 미래의 재무상황을 보여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Total Enterprise Value를 구하려면은 Equity Value에서 캐시가 있다면 그 캐시는 빼고 부채가 있으면은 그 부채를 더해야 Enterprise Value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더해야 할 부분이 아예 없다는 뜻은 이 기업은 부채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EV박스의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 시트를 알아보았으니까 이번에는 EV박스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차지 포인트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지형적인 특성을 봤을 때 EV박스는 유럽에서 그리고 차지 포인트는 북아메리카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Interoperable Software를 보시면은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냐 없냐 여부인데 EV박스는 가능한 반면 차지 포인트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울트라 파스트 차징이라고 해서 350kW까지 차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5분에서 30분이라는 빠른 시간 안에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파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EV박스는 울트라 파스트 차징을 만족하고요. 차지 포인트는 만족하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적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매출액 성장률로는 EV박스가 79% 그리고 차지 포인트가 60%로 EV박스 그룹이 확실히 많이 앞서고 있고요. 여기 Gross Profit Margin 쪽에서는 간소한 차이로 EV박스가 37%로 조금 더 앞서고 있습니다. EBITDA가 흑자 전환하는 시기 또한 EV박스가 2023년으로 차지 포인트에 비해서 1년 더 앞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비교를 해보자면은 2021년 레비뉴 분의 엔터프라이즈 밸류의 멀티플을 봤을 때 EV박스는 6.7이고요. 차지 포인트는 76.1로 EV박스가 상대적으로 더 저평가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주가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더 크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의 비율은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유럽 그리고 미국 총합 400만 대라고 하면은 2025년에는 1400만 대까지 연평균 성장률 20%에서 25%의 속도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얼마나 유럽에서 빠른 속도로 전기자동차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루터스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2026년이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의 마지막일 것이라고 했고요. 파이낸셜 타임스에 의하면 영국은 2030년까지 가솔린과 디젤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모든 주유소가 전기 충전소를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시킬 것이라고 하네요. 이처럼 적극적인 정부들의 지지로 인해서 전기자동차 그리고 전기 충전소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EV박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EV박스 하드웨어가 설치가 되고요. 그 이후로 2년차 때부터는 7년차까지 소프트웨어의 구독, 보증, 그리고 수수료에 관련된 매출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을 시장의 개념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하드웨어 쪽으로는 38빌리언 유로이고요. 반복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구조인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관련 시장에서는 총 22빌리언 유로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합치면 60빌리언 유로 시장에 달합니다. 유럽에서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EV박스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TPGY와 합병을 앞두고 있는 EV박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EV박스는 유럽에서 전기 충전소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미 2015년부터 매출액을 내면서 사업을 해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 74%의 속도와 함께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은 매우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60빌리언 유로라는 거대한 전기 충전소 시장 아래 하에 유럽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있으니 합병 후 상장을 하게 되면 전기차 시장에서는 빠질 수 없는 기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TPGY의 주가를 봤을 때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위로 갈지 아니면 아래로 갈지 방향을 잡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식에 대해 불리시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만약 이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지금 20일 저항선에 걸쳐 있으므로 만약 조금 더 하락하거나 또는 횡보를 한 채로 망층에 가까운 일복을 보여줄 때 그때 한번 포지션을 열어볼까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EV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른 종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ee you later.